한 10여일 후에 장사는 몸도 튼튼치 못한 채 일어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신물이 나도록 바다에서 헤매었건만 그때 일은 언제 있었더냐 한 듯이 바다가 그립다. 그래서 아내의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부득부득 어장으로 나갔다. 우선 선주의 집을 들렀다. 선주는 아직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장사인가? 들어오게. 그새 몸은 튼튼했는가? 풀기 없이 들어와 앉는 장사를 보고 이런 말을 하였다. 그런데 좀 더 치료를 할 것이지.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며 자리를 밀어낸다. 장사는 머리를 굽실해 보이며 덕분에 개찰쓰다. 장사는 선주의 이 같은 후한 말이 얼마나 고맙게 들렸는지 몰랐다. 그런데 자네 배는 아주 깨졌지? 자네가 너무 무슨 일을 재지 않고 하느니. 담뱃재로 잿더리를 땅땅 구른다. 장사의 전신은 으쓱함을 느꼈다. 선주는 약간 골피를 찡그리며 우선 다른 배로 사오기까지는 놀아야 하겠네. 어디 배가 있는가? 아니 글쎄 자네 말은 다 알았어. 그것은 새 직장 내가 부리기로 되었네. 이렇게 그의 말문을 막아버린다. 전 같으면 잠깐이라도 못 놀게 할 그 연만 하필 오늘의 하나에서만 이렇게 말하였다. 순간에 그는 아득함을 느꼈다. 무엇보다 어린 바위가 눈물겹게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다. 선주는 장사의 눈치를 살피며 뭘 그럴 거 있는가? 우리가 새 배를 마련하게 되면 언제나 자네를 쓸 터이니까 우선 몸이나 튼튼해지기까지 놀라는 말이야. 선주는 이번 기회에 장사를 아주 내쫓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무엇보다도 비록 목소리나마 2개씩이나 못 쓰게 만든 까닭으로 당장에 손에 난 것만 아깝게 생각되었던 까닭이다. 장사는 어떻게 들으면 선주의 말도 옳은 듯하여 네, 그러면 곧 마련합시오. 장사는 이렇게 말하고 뛰어나왔다. 멀리 보이는 비단결 같은 서해 바다에 벌써 동무들의 고깃배가 조는 듯이 둥실 떴다. 오늘 날씨 좋다. 그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다. 따라서 그는 못 견디게 바다가 그립고 더구나 잔잔한 물결이 얼마나 탐스럽고도 동무들의 그 웅자야말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다. 그는 맥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휘끈 돌아설 때 뜻하지 않은 한숨에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팠다. 그러고 num실num실 높았다 낮아지는 물속으로 팔뚝 같은 칼치가 올신갈신하는 것이 시제 보이는 듯해서 눈을 크게 떴을 때 자신은 안타까운 무태에 2발을 붙이고 있었다. 그 후 장사는 선주의 말을 믿고 몇 번이나 다녀보았으나 그는 하루 이틀 미루다가 아주 잘나 말하고 말았다. 장사는 그만 미칠 지경이었다. 무엇보다도 어린 바위가 밥 달라고 조르는 데는 그만 그렇게 꿋꿋하게 배심 좋던 장사였만 머리가 숙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집안에 가만히 붙어있지를 않고 낚싯대나 짊어지고 바다로 가서 해종일 있다가 밤중이나 되어서 겨우 들어오곤 하였다. 어떤 날 바다로부터 들어오니 바위는 어머니 치맛귀를 잡고 잠이 들었다. 애기 자나? 네. 아내는 눈을 내려감으며 고름끈으로 눈물을 씻는다. 이 꼴을 보는 장사는 차라리 저것이 달아날 때에 내버려나 두었더라면 좋았지 하는 후회가 뭉클 일어났다.
고기 몇 마리 잡아왔으니까 이것이라도 찢어 먹지. 그리하자 바위는 자다가 입맛을 다시며 무엇을 맛있게 먹는 잠꼬대를 한다. 목으로 넘어가는 침이 빤드러미 들여다 보인다. 이것을 본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시에 눈물이 거떡해지며 방안이 캄캄함을 느꼈다. 벼랑간 바위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엄마, 나 밥! 소리 질렀다. 장사는 두말 없이 바위를 엎고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다. 어디 가서든지 밥술이나 얻어먹으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의형인 김서방을 찾아갔다. 그때 김서방은 남의 집을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장사의 형편을 대강 짐작하나 어떻게 하는 수는 없었다. 형님 계시우? 아운가? 다정스레 맞아주는 김서방은 새끼 꼬던 집단을 제쳐놓고 바위를 앉는다. 그의 이마에는 번질번질한 기름기가 윤택하게 흘렀다. 따라서 트림까지 자주자주 하였다. 아빠, 나 밥, 응야. 김서방은 놀라 장사를 보며 아주버님 어디 편치 않으신가? 네. 그는 얼핏 이렇게 대답하며 차라리 아내가 알아 누워서 끼니를 굽는다면 얼마나 복일지 몰랐다. 아이고, 안 되었구만, 우리 바위가. 김서방은 장사의 요즘 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게 끼니까지 끊이지 못하는 줄은 몰랐다. 그는 얼핏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밥 한 그릇과 김치를 가지고 들어왔다. 바위는 밥을 보자 밥바리를 안고 돌아간다. 자네도 좀 떠보지. 밥 냄새에 구미가 동하여 장사는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것이 난처하여 이런 말을 하였다. 아니요, 난. 침을 삼키며 문편으로 머리를 돌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한없이 흘렀다. 김서방이 아니면 바위라도 물리치고 먹고 싶은 욕심에 가슴이 덜덜 뛰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지나는 새, 장사는 끝없이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였다. 따라서 반항심, 복수심은 나날이 자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바위를 생각하고 그는 모든 것을 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벌이를 할 양으로 농사를 하라고 하였으나 배부리던 사람은 농사할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밭까지 그르친다는 말이 예전부터 남아있어 밭 한 떼기를 얻는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그는 밤이면 차디찬 칼을 품고 남들이 다 자는 밤거리를 헤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 산골로 저 산골로 피신하여 다니면서도 아들의 건강, 아내의 건강을 마음껏 빌었다. 어떤 날 그는 어떤 마을을 지나칠 때 바위 같은 어린애를 보고는 그만 부쩍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단숨에 엠포구로 발길을 돌렸다. 여기서 엠포구가 100리길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뛰어서 엠포구 앞까지 왔을 때는 그의 발은 퉁퉁 부어 피가 줄줄 흘렀다. 이렇게 오고도 버젓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밤이 들기를 기다려 겨우겨우 자기 집까지 왔다. 엄마, 자자, 응? 바위의 음성이다. 장사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사면을 휘휘 돌아본 후 가만히 방문을 열었다. 아내는 비상이 놀라 얼핏 일어섰다. 그리하여 장사에 주는 짐을 받아 윗방으로 올라간다. 아가, 바위야. 아버지는 바위를 안으려 하였다. 바위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어머니 치마귀에 꼭 매어 달리어 머리를 파묻는다. 이 꼴을 본 바위 어머니는 아가, 아버지야, 아버지. 너 아버지 보고 싶댔지? 바위는 울먹울먹하며 점점 돌아앉는다.
순간에 장사는 수없이 섭섭함을 느꼈다. 아버지 하고 칵 메어 달릴 줄 알았던 바위가 그새만 하여도 낯이 설어진 모양이니 가슴이 터지도록 바라보고 온 그 기대가 그만 슬픔과 아픔으로 변함을 코허리가 시큰하도록 느꼈다. 진지 지을까요? 아니, 나는 안 먹겠어. 불 끄지. 훅 하고 불을 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넌지시 잡아당긴다. 순간에 바위 어머니는 전신이 오싹하도록 무서움을 느꼈다. 반가워야 할 남편이지만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바위 알지 않았나? 네. 자네도 잘 있었고? 이렇게 귓속말을 하며 어느새 잠든 바위를 가로세로 어루만진다. 저 낮에 순사가 왔더구만요. 바위 어머니는 나오는 줄 모르게 이런 말을 툭 하고도 그만 무안하였다. 몇이? 천연스레 묻는 장사는 속으로는 비상이 낭패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자신은 그나마 이렇게도 아내와 아들을 만나보지 못할 것을 절실히 느꼈다. 바위 어머니는 지금 남편의 속이 어떨 것을 생각하며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서 잠시나마 그의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나 하는 생각에 자기의 혀가 베어내고 싶게 미었다. 한참이나 묵묵히 앉아있던 장사는 형님 좀 모셔오게. 바위 어머니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장사는 잠든 바위 볼 위에다 볼을 맞대고 언제까지나 뗄 줄 몰랐다. 한참 후에 아내와 김서방은 들어왔다. 형님, 인사드립니다. 어둠 속으로 인사를 받던 김서방은 그새 몸이나 튼튼했는가? 오래간만이니 형님, 저 술 먹으러 좀 나갑시다. 김서방이 술을 좋아하는 줄 아는 까닭이다. 김서방은 그만 싫어지며 뭘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반갑지. 아니어요. 장사는 벌떡 일어나 김서방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장사를 따라 섰다. 술막집까지 온 그는 우선 술과 맛있는 안주를 청해놓고 김서방과 마주 앉았다. 몇 달지간의 처음이었다. 그래서 밤같기는 무더니 하면서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따라서 어떤 보이지 않는 큰 철판으로 그와 자기 사이를 가로막은 듯한 그렇게 가슴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김서방은 웬일인지 가슴이 초조해지며 어떤 불안이 자꾸만 박두해 오는 것을 느꼈다. 술상이 들어온다. 장사는 잔이 철천넘게 술을 부어 김서방을 주었다. 형님, 받으시오. 대답만은 전가 같으나 전가같이 마음 놓고 술을 받지 않는 그 기색이 장사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수 없이 슬펐다. 더구나 아까 순사가 왔다 갔다는 그 생각이 불시에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였다. 장사는 자기 혼자 술병을 기울여 들이마시며 형님, 우리 바위 불쌍하지요? 자기가 이제 감옥으로 갈 생각을 하며 이런 말을 하였다. 김서방은 어리삥삥하게 이런 말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장사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스레만 그의 눈에 비춰진다. 그리고 어서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할 터인데, 그리고 내가 취하지를 않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주는 술잔을 무릎 위에다 절반 넘어 흘렸다. 형님, 이 술 한 잔만 받아주시오. 장사는 김서방의 이 모양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억울하여 그만 소리쳐 울고 싶었다. 그런데 난 어서 가야겠는데 주인에게 매인 목숨이라
이렇게 오래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나? 네, 그렇습지요. 김서방은 말 내친 김에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장사는 뒤를 따랐다. 김서방은 자기 뒤를 따라서는 장사의 모양이 한층 더 무서웠다. 그리하여 이마에 땀이 버쩍버쩍 흘렀다. 비는 부슬부슬 내려온다. 김서방은 자기 집까지 왔을 때 비로소 어떤 마굴에서 벗어나온 듯한 느낌으로 벼락치듯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형님! 형님! 장사는 김서방의 하는 그 음성이나마 다시 한번 더 들어볼 양으로 문살 위에다 입을 대고 이렇게 간곡히 불러보았다. 인제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나볼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그는 돌아섰다. 그는 터벅터벅 자기 집까지 와서 문을 잡아당겼다. 문은 걸렸다. 예민해진 그의 전 신경은 그만 칼끝 같았다. 그는 한참이나 우두커니 섰다가 돛돌 아래로 내려섰다. 빗방울은 아까보다 커진다. 그때의 자신에게는 아내도 없으며 자식도 없다. 따라서 벗도 없는 것을 머리털 끝까지 느꼈다. 다음 순간 그의 앞에 뚜렷이 나타난 것은 그 느긋느긋한 선주의 얼굴. 이것이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고단하고도 외로운 몸을 만들어 주었거니 하는 생각을 하니 이때까지 누르고 눌렀던 분까지 왈칵 치밀었다. 그는 맹호같이 날뛰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친 듯이 선주의 집을 향하여 다름질쳤다. 여기까지 생각한 바위는 정신이 번쩍 들어 사면을 휘휘 돌아보았다. 이슬에 젖은 창고는 달빛에 한층 더 빛나고 전중에 흥겨워 웃는 소리는 아직도 그치지 않았다. 마침 발밑에서는 벌레 소리가 씩씩하고 들린다. 어디선가 갈립 구르는 소리가 바삭바삭하였다. 아버지의 이러한 반항은 무슨 결과를 지었나? 무가치하게 희생당한 것뿐이다. 그 위에 자손인 자신에게까지 도적놈의 아들, 살인자의 아들, 이것만을 남겨주었을 뿐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벌떡 일어섰다. 그리하여 두 손으로 허리를 꽉 짚고 머리를 숙였을 때 아까 창고새를 비틀던 그 찰나가 생각 키우며 따라서 자신이 이만큼 구원받게 된 것이 전연히 XX 회 때문임을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깨달았다. 그때의 홍철이가 일상 하던 말이 생각 키운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신중히 합시다. 개인적인 감정에 흐르지 말고. 그러고는 몇 번이나 바위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그럴 때마다 손을 통하여 건너오는 따끈한 체온. 그는 이 순간에야 그 체온의 참맛을 맛보는 듯하였다. 바위는 천천히 발길을 옮기며 내 몸은 나 개인의 몸이 아니다. XX회의 바친 몸이다. 그러면 그 지령에 의하여 움직일 내가 아니냐. 멀리 들려오는 바다 물결 소리는 그의 걸음발을 따라 차츰 높아가고 있다.